양시장 오늘은 하락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일단 경기 침체 우려가 다시 한번 부각이 됐고 양 매도세 나오면서 쉬어가는 분위기 연출되고 있는데요. 종목별로도 주도하는 종목들이 상당 부분 바뀌고 있어가지고요. 스타캐치에서 어떤 종목들이 주목받고 있을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네, 증권통통에서 조회상위 리스트부터 확인해 보시죠. 네, 현재 보시면 하락하고 있는 종목들이 더 많게 느껴지는데요. 오늘은 특히나 대형주들의 부진 나타나고 있습니다. 외국인의 매도세가 코스피 쪽에서 조금 더 가파르게 나타나는데 오늘 삼성전자 1% 넘게 하락하고 있습니다. 간밤에 미국 증시에서도 이 반도체 관련 종목들의 투심이 좀 상당히 좋지 않았는데 그 영향을 고스란히 흡수하면서 오늘 SK하이닉스까지 3%대 하락세를 기록하고 있고요. 오늘 금양을 보시면 다시 한번 강보합권 정도로 뛰어오르는 모습입니다. 일단은 고점에서 조금 밀렸다가 다시 한번 숨고르기 들어가는 그런 모습으로 2위권에 올라있는 모습 관측됩니다. 네, 아래쪽으로 카카오페이, 카카오뱅크 여전히 조회상위 리스트에 남아있는데요. 카카오페이 같은 경우에는 5거래일 만에 하락을 보여주고 있고요. 카카오뱅크도 오늘 크게는 아니지만 약보합권 정도에서 헤매는 모습 나타나고 있습니다. 카카오 그룹주들 같은 경우에 쇼커버링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슈들 때문에 좀 튀어오른 바가 있었는데 다시 한번 이렇게 하락 쪽으로 꺾이면서 일단은 쉬어가는 분위기 오늘 함께 연출하고 있습니다. 코스피 지수 4위에 올라와 있는데 보시면 점점 저점을 좀 낮추는 모습으로 오늘 관측이 되고요. 현재도 1%까지 밀리게 되면서 2450선 지지 조금 힘들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포스코 케미칼 같은 경우에도 오늘 여전히 리스트에 올라와 있는데 시장 대비해서는 여전히 견고하네요. 이렇게 2차전지 관련 종목들의 흐름들도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카나리아 바이오 어제 급락이 나왔었는데 오늘 추가적으로 더 하락합니다. 5% 가까이 밀리는 모습 7위권에 조회상위 리스트 올라와 있습니다. 셀트리온 어제 제약바이오 종목들 가운데 좀 선별적으로 오르기도 했었는데 셀트리온은 좀 밀렸었죠. 그런데 오늘은 약간의 반등을 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EM플러스 2차전지 키워드 붙으면서 오늘 다시 한번 상승합니다. STX도 마찬가지로 2차전지라고 보기에는 조금 어렵지만 희소금속 생산산업 그러니까 이쪽으로 좀 더 주목을 받게 되면서 다시 한번 상승세 더 이어가고 있습니다. 조회상위 봤고요. 다음으로 관심상위 리스트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방금 보신 STX 관심 상위에서도 이어집니다. 이틀 연속 상한가 랠리를 보였던 만큼 이 첨단 기술 제품에 사용되는 희소금속 생산 산업을 태백에 유치하는 데 주력한다는 그런 MOU 체결 소식이 좀 있었고요. 계속해서 추가적인 탄력 이어오는 모습도 관측됩니다. 모아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이 카카오 먹통 사태로 한 차례 주목받았었는데 카카오 먹통 방지법이 통과되면서 주가에 조금 더 영향을 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 하락장 속에서도 1% 이상의 오름세 구간 유지하고 있습니다. 3위에는 부산주공이 올라와 있는데 오늘 급락 보여줍니다. 사실 3분기 실적이 흑자 전환하면서 좋게 나왔고 이 때문에 급등했었는데 그 종목에서 차익이 좀 크게 빠져나오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마찬가지로 올랐던 종목들에 대한 이런 차익이 조금 더 심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주산업 4위권에 체크가 되고 플라즈맵 6위권까지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5위에는 EM플러스가 올라와 있는데 오늘 조회상위에도 있고 관심상위에도 이렇게 함께 이름을 올리는 모습 관측되고요. 하락으로 출발했지만 상승으로 전환하면서 상승으로 마칠 기대감 주고 있습니다. 평화홀딩스도 최근에는 조회상위 리스트에 잠깐씩 등장을 했었는데 1% 정도의 상승 탄력 가져가고 있고요. 오늘 8위에 보시면 한미글로벌이 급락세인데 올라와 있습니다. 일단 네옴시티 관련 종목들 대체적으로 오늘은 좀 조정을 받고 있는 가운데 재료 소멸 관점에서 바라보시면 되겠습니다. 9위에는 윤성 FNC 상장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새내기 종목인데요. 최근에 급등세 좀 이어오다가 오늘 같은 경우 살짝 쉬어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리고 3분기 성장 기대감을 받고 있는 공구우먼 같은 경우에 오늘 주가 초반에는 상당히 좀 급등하는 모습이었는데 탄력이 많이 좀 빠졌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1% 안쪽의 오름세 유지하면서 만원선은 지켜내는 흐름 관측됩니다. 네, 특징주 3가지들 꼽아보실 텐데요. 첫 번째 특징주는 삼성전자입니다. 네, 먼저 미국 쪽에서 마이크론 이슈를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메모리칩 생산을 줄이고 투자 규모도 축소한다고 합니다. 이 디램 시장에서는 점유율 3위를 차지하고 있고 낸드 시장에서는 점유율 5위를 가져가고 있는 업체인데요. 마이크론은 올해 메모리칩 과잉 생산 때문에 재고 정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하고요. 시장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서 내년도에는 칩 공급도 줄이고 설비 투자나 자본 투자의 지출도 함께 축소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올 들어서 인플레이션과 함께 경기 침체 때문에 반도체 수요가 상당히 줄어들고 있고요. 반도체 업황이 악화되고 있다, 이런 소식들은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이 마이크론은 내년 D램이 마이너스, 그리고 낸드는 한 자릿수 정도의 이런 한파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이런 마이크론 이슈 때문에 관련한 반도체 종목들이 대체적으로 하락했는데요. 국내에서도 예외는 아닙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포함해서 반도체 관련 종목들, 이 미국 뉴욕 증시에서 반도체 관련 종목들이 급락하자 함께 영향받으면서 약세 흐름 띠고 있습니다. 네, 일봉으로 차트 좀 살펴보겠습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한동안 회복세를 보였던 차트의 모습인데요. 특히나 9월까지는 가파르게 저점을 낮췄었는데 이후에 반등을 성공하는 흐름이었고, 지난달 그리고 이번 달까지도 꾸준하게 올라왔습니다. 어제까지도 좀 이렇게 양봉으로 전환된 모습으로 마치는 흐름이었는데 200일 평선을 눈앞에 두고 다시 한번 밀리는 모습 관측되고 있습니다. 네, 두 번째 특징주는 EN 플러스 살펴보겠습니다. EN 플러스가 자체 기술로 LFP, 그러니까 리튬과 인산, 철을 가리키는 말인데요. 양극재 개발에 성공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LFP는 국내에서 배터리 양산에 만약 사용이 될 경우에는 대부분을 중국 물량에 좀 의존을 했는데요. 이번 개발을 통해서 국산화에 성공을 하게 됐고요. 이번에 EN 플러스가 개발한 LFP 양극재는 1g당 160mAh의 에너지 용량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LFP 양극재 용량과도 동등한 수준을 개발해냈는데요. 이 LFP 양극재는 코발트와 니켈 가격이 오르게 되면서 용량 대비 저렴한 가격으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 당시 큰 주목을 받은 바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완전히 방전된 상태와 충전된 상태의 결정 구조가 같기 때문에 충전이나 방전에 의한 성능 저하도 적고요. 열에 대한 안전성도 상당히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EN 플러스의 관계자가 한 말을 보면 양극재 분야까지 사업 영역을 확장하게 됐는데요. 관련 연구를 이어나가면서 양산성을 먼저 확보를 하고 향후에는 전극 설비를 좀 활용하면서 LFP 전극을 생산하고 공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네, 이 보도가 11시 구간에 나왔는데 오늘 5분봉에서 좀 보시겠습니다. EN 플러스가 사실 하락으로 출발이 나왔는데요. 11시 구간에 이 LFP를 조명하는 보도 이후에 거래량이 동반으로 확 실리게 되면서 상승 쪽으로 전환이 된 모습입니다. 오늘 이후에는 안정적인 상승 탄력 가져가면서 4% 정도의 오름세를 좀 유지하는 구간이었는데 현재 구간 조금씩 더 고개를 드는 모습까지 나타나고 있네요. 네, 마지막 종목은 한미글로벌 살펴보시겠습니다. 네옴시티 관련 종목들은 워낙 많이 보셨을 것 같으니까 한미글로벌이 그동안 대장주 역할을 좀 톡톡히 했다는 점도 잘 아실 텐데요. 사우디아라비아의 실권자로 꼽히는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가 드디어 우리나라를 방문했습니다. 수혜주에게도 이 한동안 거의 2달 이상 관심이 좀 쏠렸던 모습인데요. 오늘 같은 경우 윤석열 대통령과의 회담도 이미 마쳤고요. 이 회담에서 사우디의 네옴시티를 포함해서 도시 인프라 개발이나 원전, 방산, 여러 분야에서 이 양국 간 협력 방안에 관한 논의가 이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빈살만 왕세자는 잠시 후에 오후 5시쯤에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을 비롯해서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최태원 SK 회장, 김동관 한화 부회장 등 주요 그룹들의 총수들과 또 만날 예정이라고 하니까요. 이후에 보도들 살펴보시면서 어떤 연관성이 또 있고 종목별로도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종목들이 있는지 조금 더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빈살만 왕세자가 방한을 하면서 제2의 중동붐을 기대하는 시각도 함께 좀 커졌는데요. 그동안 관련 종목들이 들썩일 때 가파르게 올랐던 종목들 중 하나가 한미글로벌입니다. 거의 대장주로 꼽히면서 굉장히 급등했던 그런 종목인데 오늘은 뉴스의 이 재료 소멸 관점으로 함께 좀 하락하는 모습까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일봉 차트 보시면 조금 더 뚜렷하게 나타났는데 한미글로벌 가파르게 상승을 했습니다. 9월부터 주가가 뜀박질을 시작했는데 그동안 2달간 정말 가파르게 오르는 흐름이었고요. 11월 정도에 그러니까 이번 달 들어서 고점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후에는 꺾이면서 오늘까지 추가적으로 좀 하락하고 있는데 확실히 재료 소멸 관점에서 좀 바라보시면 음봉의 상태도 상당히 길어지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회복 못하면서 두 자릿수 10% 정도의 하락세를 오늘장 기록합니다. 네, 증권통통에서 이렇게 조회상위와 관심상위 리스트 봤고요. 특징주 3가지 차트와 함께 살펴봤습니다. 스타캐치였습니다.